막 색칠놀이 하던데요? 아까 와이. 화풍을 색칠놀이 하는데. 자, 우리 확률과 통계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날은 확률과 통계를 할 건데, 자 보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1월 2일이죠? 네. 그럼 1월 2일 한번 7일 뒤니까 9, 7일 뒤면은 16, 7일 뒤면 23, 7일 뒤면은 30. 맞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대가리가 안 좋아서 또 헷갈려요. 6월달 가면 또 헷갈려. 자, 그러면 2월달은 6일, 13일, 20일, 27일, 네.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건 설 연휴 때문에 빠지는 날 있으면은 정말 최악인데 그거는 없어. 너무 안 빠지겠네. 설 연휴는 여러분들 월요일 하루 빠질 거야. 화목판 애들은 혹시 언제 빠지나? 그러니까 월수 두 번. 미안해. 화목 한 번 빠지고 월수가 두 번 빠지고. 하여튼 그럴 거거든. 그 미적 수업 두 번째 기억 확통만 들려오는데. 와 행복하다. 왜 니네 12월 달에는 화목이 한 번 더 쉬었다고 우울했잖아. 저희가 한 번 더 쉬면 좋죠. 하여튼 야 그런데 한번 봐라. 여러분들 2차에 확통 페이지 여기 펼쳐서 여기를 한번 볼래요? 배워야 될 게 얼마큼인지. 여기 A, B, C, D, E, F, G, H, I까지야. 예? 여기 A, B, C, D, E, F, G, H, I. 와. 그럼 9개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딱 있잖아. 하루에 하나. 진짜 안 하루에 하나다. 말이 안 되는데요. 하루에 하나 나가는. 야, 일주일 45페이지다. 하루에 45페이지씩인가 이거. 그치? 가져와야 어. 되는데.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물론 내가 문제 안 풀어주고 설명만 하면 가능해요. 그쵸.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주고 설명만 하면 이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야. 되니?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는 여러 가지 순열인데 여기는 저기 최단 경로 빼고서는 그래도 뭐 설명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만 하거든요. 냈죠. 최단 경로 빼고 최단 경로는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유형 10번 하고 분할 및 분배수하고 최단 경로 요거는 설명이 좀 문제를 몇 개만 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하면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되니?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앞에 저기 보면 A, B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C 이항 정리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확률 괜찮아요. 이것도 1학년 때 했던 거의 연장이라 D도 괜찮아. 근데 E 안 될 거예요. 조건부 확률. 이게 그 확통에서 확률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 조건부 확률. 조금 많이 어려워요. 자 어쨌든 F 독립주행 확률 괜찮아. 그 다음에 이산확률 분포. 이것도 이산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이거 세 개는 딱 2시간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다 풀게 시킨다?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두 가지 이제 그 해결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태균이 웃죠? 왜 웃겠어요? 그치 수업이 추가가 돼야겠죠. 어쨌든 수업이 추가되지 않고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근데 매주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추가되는 단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A, B는 괜찮아. 근데 C 라든지 E 라든지 이렇게 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됐어? 그래서 9번 원래 정규 수업이 있는데 9번을 다 추가하면 또 여러분들이 별로 유쾌하진 않을 거고 내 생각에 한 5번 정도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주말에는 토요일날 할 수도 있고 일요일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그 보강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결로 할게요. 되니? 다수결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100% 의견이 일치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안 되는 친구들은 저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일단 제공을 할 테니까. 화목에는
저희랑 진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화목도 네. 그 진도가 대충 맞아.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일단 개념 설명을 위해서 추가 보충 수업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화목반 애들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선생님 채널에 들어가면 화목반 애들 영상도 계속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거기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2시간 동안 개념 수업을 다 못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추가 보강 수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화목반 수업을 듣는 건 안 돼요. 뭐라고? 화목반 수업을 듣는 화목반에 와서 수업을 듣겠다? 네, 생각이 없네요.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영상으로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거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쵸? 모르겠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그거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뭐라고 딱히 말을 못 해주겠어요. 어쨌든 영상 그대로 찍어서 올려주는 거니까 그거 보는 것까지는 뭐 그건 내 자유잖아. 내 수업이고 내가 촬영한 건데 내 수업 듣는 아이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와서 듣는 건 조금 뭐 하여튼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1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자 12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인데 우리 1학년 때는 이미 순열을 배우기는 했잖아요. 됐니?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이 붙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원순열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순열이라는 말은 문제 끝에 어떤 단서가 붙은 게 원순열 문제냐면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조건이 붙어있으면 이거를 원순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그 옆에 A01 문제를 보면 A01번 문제를 보면 문제는 읽지 마시고 맨 끝에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가 붙어있지. 2번도 문제 맨 끝에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죠. 네. 3번도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하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됐니?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몇 개인지를 세는 거야. 그걸 원순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4개의 숫자가 있는데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p4, 4팩토리얼이 된다라고 1학년 때 배웠잖아. 근데 4개의 숫자를 원형으로 배열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형으로. 그럼 4개의 숫자 1, 2, 3, 4를 1, 2, 3, 4 이렇게 배열하는 것과 되니? 아니면 4개의 숫자를 어떻게 배열하는 거냐면 1, 2, 3, 4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하는 것과 이렇게 배열하는 것은 이런 제한 조건이 붙으면 이런 단서가 붙으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라는 거지. 되니? 왜? 얘를 이쪽으로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럼 얘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이지. 그럼 회전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되니? 즉 얘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나열한다고 한다고 하면 1, 2, 3, 4 이렇게 배열하는 것과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4, 1, 2, 3 이렇게 배열하는 거는 이 뒤에 꽁지를 붙여놓으면 이 뒤에 꽁지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회전해서 같은 경우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한 가지 경우로 세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일치하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1이 되는 거예요. 1, 2, 3, 4도 회전시키면 얘랑 똑같은 거 맞아요? 맞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저기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회전하여 다 똑같은 경우지. 회전해서 다 똑같은 일치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원래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지금? 4개씩 있잖아. 되니? 어느 숫자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1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릴 거냐? 4부터 시작할 거냐? 3부터 시작할 거냐? 2부터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 수는 다 다르지만 얘도 3, 4, 1, 2 얘는 2, 3, 4,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뒤에 꽁무니를 붙여놓으면 시작하는 숫자만 다를 뿐인 거지 순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회전에서 다 일치하는 놈이 되는 거고. 따라서 원래 회전에서 일치한다는 말이 없으면 4개 숫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4p4, 4팩토리얼이 되는 거지만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서 4개씩 있어서 얘를 4로 나눠주는 거야. 되니? 그럼 4팩토리얼 24니까 4로 나눠주면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되겠지? 이게 이거를 원순열의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거기 보면 원순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수열.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1의 팩토리얼이 된다고 했는데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걸 외우면 안 돼.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이 몇 개인지를 알고 그 숫자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n으로 나눠주는 거지만 밑에 보면 양가로 3번에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있는 경우수는 또 다르거든요. 되니?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이번에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각 변에 2명씩 학생들을 혹은 사람을 앉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번 앉는 거라. 얘는 원순열이 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6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앉는 거 얘랑 얘랑은 똑같이 달라? 다르죠. 얘를 회전시킨다고 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 절대 안 나오거든. 됐니? 그럼 얘랑은 똑같은 놈이 아니야. 반면에 하나가 더 간다고 생각해봐. 옆으로 하나가 더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 2, 3, 4, 5, 6이라고 하면 이놈과 이놈은 서로 같은 놈이 다른 놈이 되는 거야? 같은 놈이 되는 거지. 쟤를 120도 회전시키면 이놈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 얘랑 같은 건데 얘는 같은 게 아니죠. 됐니? 그럼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개를 배열할 거니까 6팩토리얼이지만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을 수 있겠어 얘는? 6개가 아니죠. 얘는 똑같은 게 3개씩 있는 거야. 됐니? 즉,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그러니까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 3개가 똑같은 거야. 그치? 여기를 120도 회전시키면 요놈이 될 거고 요 자리를 120도 회전시키면 요놈이 될 거니까 똑같은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이 6팩토리얼을 3으로 나눠준 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쓴 다음에 우리 회전하여 일치하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면 우리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다. 걔가 원일 때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고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방법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야. 됐니? 다 똑같은 거야. 어떻게? 그냥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배열을 한 이후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이 몇 가지인지를 찾아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복순열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 12번 문제 한번 볼래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자,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이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할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총동원 돼야 되는데 잘 봐라.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대. 근데 내가 앉히고 싶은 학생은 거기 그 의자에 앉히고 싶은 학생은 몇 명이에요? 5명이죠. 됐니? 그런데 그 5명이 A, B를 포함해서 5명이래요. 네. 그럼 나는 몇 명을 더 뽑아요? 이미 2명은 뽑혀 있는 거지. A, B 2명은 뽑혀 있는 거니까 나머지 6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해야 돼? 3명을 더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A와 B를 포함한 5명이 선택이 되겠지. 와. 맞아요? 근데 얘를 원탁에 앉히려고 해. 원 모양의 탁자에 앉히려고 해. 근데 맨 끝에 보면 A와 B가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A와 B는 따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A와 B를 어떻게? 묶으면 되지. 하나로 묶으면 되지. 그러면 A와 B가 하나로 묶였으니까 학생 몇 명을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히는 것과 똑같은 걸까? 4명.
4명을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히는 것과 똑같겠지. 따라서 얘는 4명을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히는 건데 원모양의 탁자니까 회전에 일치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겠어? 네. 4가지가 있겠지. 네. 그런데 A와 B가 또 자리를 어떻게 해? 바꿀 수는 있겠지. A와 B를 묶어놨는데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네. 그래서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바뀌었을 때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한 묶음으로 돼 있고 네. 여기 C, D, E가 이렇게 일단 배열됐다고 쳐봐. 네. 그럼 이때 A와 B가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C, D, E가 배열이 되고 나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게 더 이상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 A와 B가 앉을 자리를 한 덩어리로 보고 배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A와 B는 이웃해야 되니까 A와 B가 앉을 자리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총 4개의 자리를 배열을 한 이후에 이 두 자리에다가 A와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이펙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A, B 그러니까 저렇게 놓고서 A, B로 놓고 그 A, B 하고 C, D, E 있는 거를 에서 그거랑 겹치는 걸 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 두 개에서 이렇게 두 개 바꾸면 바꿨을 때 일치하는 것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빠져 있는 거지. 왜냐면 나는 얘를 한 자리로 본 거잖아. 그럼 얘네를 기준으로 C, D, E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 중에 똑같은 게 다 빠져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6C3이 20 곱하기 4 팩토리얼 4는 6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돼? 240까지.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원순열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는 알겠어. 네. 저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야. 조금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요? 14번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볼게요. 자,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모양의 탁자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있다.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하여 5명의 학생을 선택하고 이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남학생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남학생이 4명 이상이라고 했지. 됐니? 그럼 5명을 앉혀야 되는 거니까 나는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1명인 경우가 있을 거고 남학생만 5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면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1명이 되는 경우의 수는 남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여학생 3명 중에서 1명을 뽑은 이후에 걔네들을 원모양의 탁자에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인데 원모양이면 회전시켜 일치하는 게 5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다음 남학생만 5명을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는 5명 중에서 5명을 다 뽑고 여학생 3명 중에서 뽑는 사람이 없고 역시 둘러앉히는데 이렇게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둘러앉히면 되지 않을까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따라서 얘는 5, 3, 15 곱하기 360 15 곱하기 26 아니 24 360 얼마라고요? 360 360 24 얘는 24 그럼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더해야겠죠? 겹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하면 384 얘가 답이 되어야겠지. 네. 답은 1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자, 다음은 중복순열이에요. 일단 개념 설명을 해놓고 시간 허락되는 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주일 숙제죠. 우와. 맞아요. 목요일 날 맞아요. 금요일 날 낮에 숙제? 아니 여기 너가 아까 너 늦게 병원 갔다 오느라고 설명을 못 들었을 텐데 이번 주는 A, 다음 주 B, C 한 주에 하나씩이에요. 이번 주 숙제는 자동이야. 어디까지 해야 돼? 다시 목요일이지. 그렇지. A까지인데 1등급 마스터 문제 뒤에 뺀다고 하더라도 39쪽에 119번까지가 숙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우리 중복 순열인데 우리 순열에서는 한 번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니 없니? 없죠. 되니? 그래서 4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4P4가 되는 건 되니? 우리 첫 번째 줄 세울 놈이 4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한 놈을 줄 세웠으니까 두 번째 줄을 세울 수 있는 놈은 몇 가지가 되는 거고 하나씩 줄어서 3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가지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1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4팩토리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4가지가 되는 거였었지. 그런데 중복 순열은 뭐냐면 중복을 해서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가 있어요. 과일 가게에서 4종류의 과일을 파는 거야. 근데 과일 가게에 예를 들어서 사과, 뭐 요즘에 많이 먹는 과일이 겨울철이니까 귤하고 사과하고 감하고 딸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근데 과일 가게에 귤을 한 개만 갖다 놓고 팔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과일 가게에 귤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네. 사과도 되게 많을 거고 감도 많을 거고 딸기도 많을 거 아니야. 네. 됐니? 근데 내가 이 4개의 뭐를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요렇게 생긴 상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생긴 상자에 한 칸당 과일을 하나씩 넣어서 과일 박스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네. 그러면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갈 과일을 뽑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될까? 4가지가 되겠지. 과일이 4가지가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귤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 두 번째 박스에 귤을 못 집어넣는 게 아니지. 왜? 이 과일 가게에는 귤이 무지하게 많을 테니까. 네. 그럼 두 번째 박스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과일의 종류의 개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4가지가 되는 거지. 여기도 4가지가 될 거고 여기도 4가지가 될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좀 헷갈리니까 만약에 5개를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도 역시 몇 가지겠어? 4가지가 되는 거겠지?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 5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우의 수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비율을 써서 4파이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기호, 파이라는 기호를 쓰는 거야. 그럼 얘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건데 얘는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복순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파이의 대문자예요. 네. 원의 넓이 쓸 때 하는 그 파이 있지? 그거의 대문자야 제가. 그래서 중복순열은 n 파이 r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그러면은 n의 r제곱이에요? 그쵸? n의 r제곱이에요. 오, 와. 똑똑한데? 간헐적 천재? 전혀 아닌데. 그래서 n의 r제곱이에요. 왜? 여기도 n까지 n이 r개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n의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어느 게 n이 되고 어느 게 r이 돼야 되는 건지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됐니? 네, 이것도 문제 하나만 해보고 갈게요. 저기 보시면 어디 있냐면 딴 거는 보지 마시고 3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들아 저 뒤에 20쪽에 36번 문제를 한번 보고 가세요. 20쪽에 36번.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5자루를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중복순열이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서로 다른 연필 5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5파이 4가 될까요? 4파이 5가 될까요? 4파이 5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 네. 이거 4파이 5가 되는 게 맞아. 연필을 가질 학생을 뽑는 거지 학생이 가질 연필을 뽑는 게 아니야. 왜냐면 학생이 가지는 연필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최대 5개까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는 연필을 뽑으면 경우가 저렇게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한 거지. 네. 그런데 각 연필당 주인이 될 학생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 번씩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4명의 학생 중에서 볼펜을 가질 5명의 학생을 중복을 허락해 뽑는 게 이게 맞다. 밑에 게 맞다. 맞죠? 네. 오씨,
그래도 많이 덜 헷갈리나 보네. 그래서 4의 5은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24.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아, 거기 숫자들이 대부분 1000 얼마 돼 있으니까 5파의 4가 아니라 4파의 5가 된다고 금방 눈치를 챈 건가? 네?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n과 r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이 헷갈려요. 어느 게 n이 되고 어느 게 r이 돼야 되는 건지를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11페이지의 마지막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이야.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은 그 같은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똑같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거든. 다시 12쪽이에요. 12쪽.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A가 3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고 C 하나 있고 E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얘 몇 개 문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문자지? 이 9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9개 문자니까 일단 9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그런데 이 A들끼리 이 9팩토리얼이라는 건 이 A 3개를 서로 다른 놈으로 보고 배열할 때 9팩토리얼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실제로 이 A 3개는 서로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를 나눠주는 거야. 똑같은 게 3팩토리얼 6개씩 있을 테니까 걔를 나눠주고 그 다음 B 2개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나머지 이 3개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겠지. 그래서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여기는 9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거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이 계산 절대 안 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9C3 곱하기 6C2 곱하기 4C3 이렇게 풀어요. 왜냐면 어차피 9개를 배열할 거잖아. 네. 됐니? 그럼 그 9칸 중에서 A가 들어갈 3칸을 뽑는 거야. 그럼 A가 들어갈 3칸을 뽑기만 하면 거기다 A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돼? 한 가지가 되겠지. 네. 그럼 이제 9칸 중에 3칸 집어넣었으니까 몇 칸이 남았겠어? 6칸이 남았겠지? 그 6칸 중에 2칸을 뽑아서 또 B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몇 칸이 남았겠어? 4칸이 남았겠지? 그럼 그 나머지 4칸 중에서 3칸을 뽑아갖고 2를 넣어. 그럼 몇 칸이 남니? 한 칸이 남겠지? 그 한 칸에다 C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되니? 왜? 어차피 내가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그 3개가 구별이 안 되니까 뽑기만 하면 넣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됐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점점점 r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을 이용하면 우리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예요. 자, 최단 경로에 관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격자로 생긴 길이 있어. 이렇게 생긴 길이 있고 여기 A에서 출발해서 여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네. 되니? 그러면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오른쪽으로는 몇 칸 움직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움직여야 되지 않니? 네. 그 다음 위로는 몇 칸 움직여야 돼요? 네. 한 칸, 두 칸, 세 칸, 4칸 움직여야 되지 않아? 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이게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 6개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거 4개 이렇게 해서 R 6개, U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아? 안 똑같아? 이게 똑같다는 거지. 되니? R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되는 거고 U가 나오면 위로 한 칸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따라서 얘는 똑같은 문자 R 6개와 똑같은 문자 U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을 거니까 결국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10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실제 나중에 시험에서 이거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보통 안 줘요.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뭐 좌회전은 못하고 우회전은 못하고 뭐 직진만 되고 아니면 이 중간에 갑자기 연못이 생기고 뭐 이지랄들 하거든요. 되니? 그러면 얘네들을 막 쪼개서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되게 어려워. 되니? 그래서 이 최단 경로 문제가 나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건데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A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요 점을 생각해봐.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요 점까지 오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지.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의 수도 몇 가지가 될까?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에는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와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에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네. 반면에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가 될 거고? 세 가지. 세 가지가 될 거고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니까 세 가지가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개, 4, 한 개, 5,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개, 3, 3 더하기 3이니까 6, 6 더하기 4는 10, 10 더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 연못이 뚫려 있으면 극한만 안 하고. 극한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와우.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디를 볼 거냐면 그런 장애물이 없을 때에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 해도 상관없고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이거보다 편한 방법이 잘 없어요. 근데 장애물 있는 문제가 없다 보기에 그럼요. 우리 책에는 장애물이 있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좌회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그걸 한번 해볼까 그냥? 장애물 네. 어디? 99번 문제 한번 봅시다. 99번 99번이요? 네. 아니 99번도 쉬운데 뚫린 어디? 36쪽. 36쪽? 아 109번 이거 뚫려 있다고 하는 거. 아 109번? 그래? 109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별표 두 개네. 내가 109번을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릴게요. 네. 한 번.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으로 갈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네. 일단 P 지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라고 했죠? 네. 됐니? 자 그럼 일단 A에서 P 지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A에서 여기 P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됐니?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쓰는 거죠. 1, 1, 2, 1, 3, 1, 4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1이요. 여긴 3이죠. 여기서 오는 최단 이거밖에 없잖아. 오. 최단 경로가. 네. 그럼 1이 아니라 3이 돼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3 더하기 4니까 여기가 7. 10이죠. 10. 아니 7이죠. 네. 7.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 번 지나간 경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럼 최단 경로가 이렇게 오는 P점까지 지나는 최단 경로가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있을 거고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있을 건데 이게 네 가지고 이게 세 가지잖아요. 네. 되니? 그러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온 놈은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됐어? 그래서 얘가 1번으로 왔을 때 2번으로 왔을 때 세는 게 좀 달라. 그래서 이걸 색깔을 바꿔서 2번 요거 세 가지로 왔을 때 요때가 좀 다른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1번처럼 이렇게 최단 경로로 왔어. 그럼 이때는 P부터 B까지 가는데 일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로 여기 이 경로는 안 지나간 최단 경로잖아. 이렇게 온 거는.
되니? 그럼 그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오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고 4가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도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 8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 12개, 여기 4가지, 16개, 그 다음에 여기는 8가지, 여기는 20, 여기는 36, 8가지, 28, 28 더하기 36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니? 6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 64가지, 64가지에다가 단 이렇게 가는 최단 경로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밑에서 올라가는 최단 경로는 이 밑으로 다시 못 내려오지. 한 번 지나간 경로는 못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무조건 옆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렇게는 오는 최단 경로가 없으니까 여기가 3이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도 3이 돼야 되는 거지. 네. 맞아? 여기도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3 더하기 3이니까 여기는 6. 여기도 3. 6 더하기 3은 9. 그 다음에 여기도 3. 3 더하기 9는 9. 9 더하기 9니까 18. 그 다음에 여기도 3. 3 더하기 9는 12. 12 더하기 18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30 이렇게 되는 거지. 쌤, 근데 왜 저 밑에도 3이에요? 여기도 왜 3이냐고? 그 저기 여기? 아니 그 위에 여기? 아니 그 옆에 네 거기요. 여기는 왜 3이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최단 경로가 유일하잖아. 아. 그럼 여기까지가 3가지였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여기도 3가지밖에 없는 거야. 네. 여기서부터 와갖고 3가지라는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응? 그래서 빨간색으로 오는 최단 경로의 수는 30가지. 그럼 2개를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94.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다 오셨어? 졸려서 병원을 간 거라고? 어젯밤에 뭐 했어? 이제요? 응. 어제는 조금 늦게 잤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와. 근데 그러면 저 팔 있잖아요. 저거는 경우에서 또 있는 아니 그 위에 있는 팔이 그거는 경우에서 또 있는 거예요? 저 아까 3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봐봐. 4는 여기로 왔잖아. 네. 그럼 이렇게 가는 것도 4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4가지니까 아, 이제 내가 일로 오는 건 4 더해서 8 이 돼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그 다음에 요거 최단 경로까지 하면 일단 A는 끝이 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몇 번을 볼 거냐면 19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아니야 19번 말고 좀 어려운 걸 풀어줘야. 아니야 19번 보자. 19번. 19번 봐봐. 이번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자, 19번은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1학년 학생과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이 있다.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나 조건에 A와 B는 이웃한대요. 그리고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되니? 그럼 1학년 학생이 몇 명이고 2학년 학생이 몇 명이니까? 1학년 학생이 4명이고 2학년 학생도 4명이니까 가조건에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1학년과 2학년이 퐁당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면서 앉아야겠지.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1학년 학생 A와 2학년 학생 B는 이웃해야 된대요. 되니? 그러면 방법은 2가지거든? 어떻게 2가지냐면 우리 이웃해야 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앉힌 다음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이사이에 2학년을 끼워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끼리 먼저 배열을 한 이후에 되니?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이 있어요. 되니? 근데 이거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개수가 적은 쪽을 나중에 넣는 게 편해. 되니? 먼저 배열하는 건 개수가 많은 쪽을 먼저 배열하는 게 편해요.
다시 한번 우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 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을 한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끼워 넣어도 되는 거고 네. 혹은 이웃하지 않는 놈들을 먼저 배열한 이후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놈들 사이사이에 나머지 애들을 적어도 하나 이상씩 되게 끼워 넣는 방법이 있거든. 네. 근데 더 편한 방법은 뭐냐면 보통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놈들을 끼워 넣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됐니? 그리고 그렇게 배열한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이웃해야 되는 것들의 개수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의 개수 중에 물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의 개수가 더 많을 수는 없거든. 예를 들어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4개고 이웃해도 되는 게 2개라고 하면 나머지 2개를 갖고 이 4개가 이웃하지 않도록 사이사이 끼워넣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니? 네. 그래서 보통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한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끼워 넣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되니? 그럼 얘는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학년 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는 거지. 그래서 2학년 학생을 먼저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럼 2학년 학생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거는 4팩토리얼 나누기 4가 되겠지. 1학년 학생들 4명을 빼고 2학년 학생 4명만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런데 얘네들 중에 반드시 누가 있겠니? 2학년 학생들 중에 A가.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지? 그러면 A와 B는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를 먼저 넣는 거야. 네. 그럼 여기다 A를 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여기 넣거나 또는 여기 넣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니? 그럼 A를 넣는 방법의 수는 2가지가 될 거고요. 네. 그럼 1학년 학생이 몇 명이 남았어? 3명이 3명이 남았지. 그러면 그 1학년 학생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럼 1학년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한 가지, 한 자리, 여기 2자리, 여기 3자리만 남지 않니? 네. 그럼 나머지 1학년 학생 3명을 저기다가 그냥 배열하면 끝나는 거지. 왜? 2학년 학생이 이미 줄을 서, 그러니까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으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회전에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2학년 학생들이 앉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A를 앉힌 이후에 나머지 3개의 자리에 1학년 학생을 그냥 줄 세워주면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얘가 36 곱하기 2니까 답은 얼마가 돼? 72가지?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이에요. 다음 22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2번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대.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 소가 되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됐니? 다시 이웃하는 두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 소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니까 일단 2, 4, 6, 8 4개의 숫자는 서로 소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2, 4, 6, 8은 서로 이웃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그럼 2, 4, 6, 8을 빼고 나면 뭐가 남어? 1, 3, 5, 7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1, 3, 5, 7은 서로가 다 서로 소인 거 맞아요? 맞죠. 됐니? 그러니까 얘도 뭐를 먼저 배열하는 거냐면 1, 3, 5, 7은 그러면 이웃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3, 5, 7이 여기에 배열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1, 3, 5, 7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가 되겠어? 4팩토리얼 나누기 4가 되겠지. 네. 됐니? 그런데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다가 짝수를 끼워 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짝수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 짝수일까요? 9. 6. 9는 없어요. 1부터 8까지인데. 우와. 미스. 그럼 6이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왜? 여기 있는 1, 3, 5, 7 중에 6이랑 서로 소가 아닐 수가 있어요. 3. 3.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6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자리는 여기랑 여기 두 군데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어딘가 6을 딱 넣는 거야. 그럼 나머지 2, 4,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랑 세 군데가 남는 거겠지. 네. 그래서 6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수는 2자리고 나머지 자리에다가 2, 4, 6을 줄 세워주면 되겠네.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답이 뭐가 돼요? 72가 되지. 어때? 두 문제 풀었는데 두 문제 똑같아 안 똑같아? 완전 똑같지. 맞아요? 주어진 조건만 다를 뿐인 거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애매합니다 선생님. 애매해요? 네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7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을 하는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 원의 내부 또는 정삼각형의 내부에 원의 내부 또는 정삼각형 내부에 만들어지는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 건데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원순열이 되는 게 안쪽 바깥으로 겹쳐 있는 게 첫 번째 이슈인 거고 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주어진 색깔을 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일단 27번은 얘가 나는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서 27번을 먼저 하고 26번을 조금 이따 할 건데 자, 27번은 7개 숫자를 다 써야 된대요. 네. 됐니?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이 바깥에 3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중심을 이어서 이렇게 그러면 영역이 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내가 먼저 어디서부터 칠하는 게 좋을까요? 바깥에서부터 칠하는 게 좋을까요? 안쪽에서부터 칠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상관없어. 됐니? 그런데 먼저 원순열이 아닌 부분부터 칠해 나가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됐니? 그럼 이 중에서 원순열이 아닌 부분 어디야?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게 없는 부분은 1번 하나밖에 없는 거지. 네. 얘는 원순열이 아니잖아. 그냥 얘는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부터 먼저 칠하는 거야. 그럼 1번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를 뽑아 그냥 그걸 1번에 칠하면 끝나는 거지. 자, 다음에는 어디를 칠할까?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번에는 2번과 3번과 4번을 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개의 색깔이 필요해? 3개의 색깔이 필요할 거 아니야? 3개의 색깔? 됐니? 그러면 내가 6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됐니? 6개 중에 3개를 뽑아갖고 걔를 배열하는 방법을 쓰는 3팩 나누기 3이 되는 거겠지. 이번에는 원순열이 될 테니까. 맞죠? 그럼 몇 개의 색깔이 남았어? 3개의 색깔이 남았지? 그럼 나머지 3개의 색깔을 5번, 6번, 7번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뭐가 돼? 3팩토리얼. 왜? 2, 3, 4번에 색깔이 칠해졌으니까 더 이상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나머지 3개의 색깔을 5, 6, 7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또 문제 풀어볼 테니까 쉬었다 합시다.